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국에서 크게 낮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노숙자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한인들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상당수 지역의 대기 환경이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 절도 행각이 급증한 가운데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유니온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을 신라 호텔이 매입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로 재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제47대 회장단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리처드 리오단 전 LA 시장이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정보수집 소송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금 청구 대상자는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계정을 유지한 페이스북 이용자로 8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박스뉴스가 투개 표기 시스템 보드와 관련해 배상 합의를 이뤘지만 또 다른 투표 프로그램 업체인 스마트매틱과 27억 달러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20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 중절약에 대한 식품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이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발사 후 비행 중 폭발했습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로 계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26일 국빈 만찬과 또 한국전쟁 기념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조직적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K-팝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한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에게 93대 103으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에게 3대5로 졌습니다. LA 에인절스 역시 뉴욕 양키스와의 연전 끝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챗봇, 이 챗 GPT와 같은 AI 기기들로 인해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관련 피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부 당국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알고리즘 차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AI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현행 법률로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로 베도야 위원은 관련 기업들이 단순히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존재하고 기업들 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공사 마일리지나 호텔 리워드 포인트를 노린 스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캠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의 로열티 프로그램 계좌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훔쳐서 암시장인 다크웹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웨스트 같은 항공사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된 피싱 이메일을 받은 소비자가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항공사 어카운트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항공사 웹사이트처럼 위장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돼서 본인의 신상 정보가 털리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훔친 마일리지를 아메리칸 항공 150만 마일, $500 판매 등의 방식으로 되팔고 있습니다. 어떤 사기범들은 가짜 온라인 여행사를 직접 차려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거래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된 소비자들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직접 해당 항공사 어카운트에 접속해 마일리지를 훔치고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한인 보좌관들의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구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가 한인 카일 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보좌관을, 3지구 린지 호바스 슈퍼바이저가 수장 킴 전 LA 시장 보좌관을 각각 영입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에 있던 1지구 사무실의 에스더인 보좌관, 2지구 아라한 보좌관, 데니얼 박 보좌관을 포함해 5명의 한인 보좌관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2지구에만 한인 보좌관 3명이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이 재외동포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운 소식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가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 국내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동포사회 발전과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가 있을 경우 5월 8일까지 LA 총영사관이 추첨을 받습니다. 추첨 시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적 조서와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기한 내에 총영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자는 국문 공적 조서를 제출하면 되고 미국 시민권자는 국문과 영문 공적 조서 각 한 부씩 제출하는데 가능한 공적 증빙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훈장과 포장, 표창으로 나뉘며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혹은 단체, 형사 처분받은 자, 도덕적 결격 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또는 단체는 추천이 제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접수된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 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박민우 영사에게 하면 됩니다. 47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단 투표를 위한 선관위가 구성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에드워드 구, 그리고 선관위원은 그레이스 강, 진철희 씨가 맡았습니다. 선거 등록 마감은 오늘 5월 1일 낮 12시로 회장 입후보 자격은 입후보 일자를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이사진을 3년 이상 역임한 자입니다.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을 경우 선관위가 공탁금과 신청서 서류 검토 후 하자가 없을 시 즉시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합니다. LA 한인회가 정신건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오늘 26일 낮 1시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건강 악화, 물가 상승, 불안정한 수입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맞물리며 급증한 우울증, 가정 불화, 약물 중독, 자살 생각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보호 요소 등을 알아보고 배우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전문가들이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함께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약 10여 개의 세분화된 주제들을 통해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교육을 매월 지속적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워크샵은 무료로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LA 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세계 한인의 날을 위해서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차량 화재 위험과 시동 꺼짐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치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화재, 시동 꺼짐,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7,500달러 주는 보조금 지급 차종에서 모두 제외됨에 따라 현대 기아차가 지금 사면 초과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유명 호텔 브랜드 신라호텔이 미국에 첫 진출하면서 이곳 LA 한인타운 인근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블루버드와 유니온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5층 건물이 신라호텔 측에 2천만 달러에 매각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비어있었던 이 건물을 신라호텔은 외관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200유닛 호텔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들이 오는 6월에 LA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20년간 판매됐던 경구용 임신 중절약에 대한 FDA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어제 해당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어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21일 지정까지로 연장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지난 14일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판결은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지난 7일 판결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을 위한 약이며 지난 2000년에 승인됐습니다. 20여 년간 사용된 낙태약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한인 시니어 단체인 오렌지 카운티 한미 노인회가 최근 기존 매달 2차례 제공했던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무료 푸드 배급을 3번으로 늘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노인회 측은 그동안 세컨드 하베스트 푸드 뱅크 오브 오렌지 카운티가 매월 둘째 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 200명에게 그리고 커뮤니티 액션 파트너십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전 9시 선착순 220명에게 저소득층에게 푸드를 배급해왔는데 최근 노인회는 세컨드 하베스트 푸드 뱅크 오브 오렌지 카운티에 요청해서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전 10시 또 한 차례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25일 오전에 배급이 실시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시니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배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푸드는 계란과 우유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각 때에 따라서 감자와 양파, 마늘, 스파게티 소스 같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주리주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84세 백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처음 출두해 두 혐의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랄프 얀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2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스는 경찰 조사에서 소년을 침입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보았을 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은 사건 당일 115번 테라스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동네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릿에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른 것입니다. 레스터가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 총알이 유리문을 통과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백인 남성의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상대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속출한 와중에 이번엔 주차장에서 옆 차문을 잘못 열고 들어간 10대 여성 일행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총격은 지난 18일 자정 텍사스주 엘긴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침에 옆 도시 연습실로 나가야 하는 치얼리더들이 각자 차를 몰고 온 뒤에 장거리 목적지까지 동료들과 한꺼번에 한 대로 이동하는 카풀 장소로 쓰였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하루 종일 연습을 마친 치얼리더들이 밤늦게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에 주차해 두고 간 자기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일상이 한순간에 피로 얼룩진 참국으로 뒤바뀐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치어리더 중 한 명인 10대 여성인 헤더 로스는 다 같이 타고 왔던 동료의 차에서 내려서 근처에 있던 차를 찾아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동료의 차로 돌아간 것입니다. 실수로 자신의 차와 비슷하게 생긴 차를 찾아갔다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문제의 차에 타고 있던 남성 한 명이 차에서 내려서 치얼리더들이 타고 있던 차로 다가왔고 품에서 총을 꺼내 쏘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 안에 있던 헤더는 사과하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그는 그냥 손을 들어 올리더니 총을 쏘아댔다고 밝혔습니다. 5명이 타고 있던 차에 총탄이 쏟아졌고 헤더는 그나마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쳤지만 18살의 페이튼 워싱턴은 등과 허리에 총을 맞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로 병원에 옮겨진 워싱턴은 장기 파열로 인해 한때 위중한 상황이었고 연거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를 맞았습니다. 총격범인 25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성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 조치를 12학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로리다주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신규 규칙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입법부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조치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보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을 포함해 비판자들과 찬반 논란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Don't Say Gay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디즈니와도 수년간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경찰관들에게 몰매를 맞고 숨진 20대 흑인 남성 유가족이 시 당국을 상대로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테네시주 멤피스에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29살 타이어 니컬스 유가족은 어제 멤피스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범죄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경찰관들에게 흑인과 유색인종을 겨냥한 테러 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계속 허락한다면 그런 도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유가족 측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로컬과 타운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남가주는 맑고 더운 초여름 기온 시작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80도 내외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 이상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낮 기온 7, 8도가량 더 올라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은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더위의 기사가 한풀 꺾여서 다음 주 중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4도, 57도, 해안 지역은 70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9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의회가 이민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만 달러 지원을 합니다. LA 시의회는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한 것인데요. LA는 구금 중이거나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추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라는 게 케빈 드레온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LA 카운티 이민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가 있을 경우 구금에서 풀려날 확률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이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18% 정도가 서류 미비자이거나 서류 미비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당했을 때 자녀가 위탁보호를 받게 되는데, 카운티 아동의 6%가 현재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설명합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바닥권에 머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났고, 주민 대부분은 노숙자 텐트촌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LA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주민들은 인플레이션과 홈리스 문제, 팬데믹에 따른 여파, 높은 주거비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사상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집을 잃을까 봐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거리 곳곳에 진을 친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 결과 55점이 나왔는데, 이는 만족도가 사상 최저점이었던 지난해보다는 2점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난 8년 동안의 만족도 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삶의 질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저소득층 주민들 사이에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응답자 94%가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는 인플레이션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용이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82%로 이 가운데 59%가 주거비용이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28%가 집을 잃거나 노숙자로 전락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5%는 뛰는 식료품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식구들이 배를 골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에 73%가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샌프란도 밸리와 웨스트사이드 지역 주민 50%가 노숙자촌이 자신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75%는 팬데믹으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소득에 변화가 생긴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 주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소득이 올랐다고 답한 반면, 가구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응답자들 가운데 3분의 1은 소득이 떨어졌다고 답해 코로나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1,429명의 LA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A 정치인들에 대한 업무 지지율 면에서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 시민들로부터 51%의 지지를 얻어 가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경우 불과 27%만이 지지한다고 답했고 40%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이렇게 LA 카운티 주민들 삶의 질 크게 떨어졌다라고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인들은 어떨까요? 이은 기자입니다. 2023년 1사분기가 마감된 가운데 LA 주요 한인단체들에 접수된 한인들의 문의 건수 등을 통해 나타난 LA 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팬데믹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카운티 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된 데다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 한인들로서는 세이프티넷이 사라진 탓입니다. 치소는 LA의 주거비용으로 저소득층 아파트나 노인 아파트에 어떻게 빨리 입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 전화가 LA 한인회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의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한인들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민들,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제 잡기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베네핏을 찾는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최근 LA시와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되면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도 많아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한인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회의 윤일애 변호사는 최근 429 중재조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오는 한인들 대다수가 갑자기 렌트비가 오르면서 당황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 한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희 조정 상담 오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 LA 한인들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퇴거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은 많이 프로텍션은 받는데도 불구하고 랜로드들이 이분들을 이제 이빅션을 하려고 이런 노티스를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LA 한인의 429 중재조정센터,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혹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 정부가 관내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LA시 가로등국에 따르면 당국은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과 또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한 곳에 대해서 설치 필요 여부와 설치할 가로등의 종류, 밝기까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중공간에 설치되는 가로등 설치 여부는 여전히 시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방범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길거리와 공원, 주택가 등에 가로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시 당국이 여론을 판단한 다음 설치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가로등이 영향을 주는 사유재산 범위에 비례해 경중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될 가로등이 주민의 집이나 대지에 더 많이 영향을 준다면 그만큼 의견의 무게를 높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시의회는 5월 9일 최근에 실시된 후버와 카운슬 스트리트 교차로 등 10개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계획입니다. 또 동시에 다음 달에는 라스에네가와 제퍼슨 블루바트 등 13개 지역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전에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하는 한 업주분 인터뷰 소개해드린 바 있죠. 절도범을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다. 그런데 3주 뒤 내 가게에 버젓이 들어오는 거 보고 아연히 실색했다. 이 인터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 형벌 가볍기 때문에 절도범들이 이렇게 재범, 3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최근 이런 조직적 절도 행각이 급증하면서 절도 행각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형량도 늘리는 이런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타운 내 소식, 캘리포니아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주에 최근 조직적 절도 행각이 급증하면서 절도 행각 재범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했습니다. 알무라츠,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빌 에세이 가주 하원 의원들이 상정한 AB 1708 법안은 절도 범죄로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중죄나 경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거치도록 해 범죄 행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일 가주도시연맹과 가주지방검사협회는 AB 1708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가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절도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가주에서 LA가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샌프란시스코가 5위, 세크레멘토가 10위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폐협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가주민 98%가 유해한 대기질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LA 일원은 지난 24년간 전국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가주에서 LA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가 F등급을 받았고 공기 오염 수치 F등급을 받지 않은 가주 내 유일한 지역은 험보트, 레익, 욜로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커스필드는 전국에서 최악의 미세 입자 오염 수준을 기록했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스모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와 롱비치 항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스모그가 배출되는데 스모그 형성 질소 산화물은 2012년에 비해 올해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기, 기관차, 해양 선박의 스모그 형성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주 정부는 가주 내 버스와 기관차, 트럭, 버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2가지 조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치가 승인되면 2050년까지 5,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리차드 리오단 전 LA 시장이 별세했습니다. 어제 저녁 성명을 통해 유족들은 리차드 리오단 전 LA 시장이 자택에서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차드 리오단 전 시장은 30년 전인 1993년 20년 연속 LA시를 책임졌던 톰 브래들리 시장에 이어서 LA 시장에 당선돼 2001년까지 8년간 LA 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리차드 리오단 전 시장이 취임한 때는 1992년 로드니킹 구타 사건에 이어서 LA 폭동이 일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후유증이 심각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94년 놀스리치 대지진이 일어나는 등 리차드 리오단 전 시장이 재직한 1990년대 LA에 많은 시련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리차드 리오단 전 시장이 누구보다 LA를 사랑했고 LA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추모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개그맨이자 방송 진행자로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한 병원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세원 씨는 숨지기 전까지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입니다. 서세원 씨는 오늘날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얼마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현지 경찰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 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서 씨가 며칠 전에도 한인 식당에서 반갑게 교민들과 인사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왕성하게 식당에서 종종 뵀어요. 여러 군데에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인분들과 같이 담배 태우시는 것까지 경담도 막 하시고. 서세훈 씨를 잘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교민도 그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너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90년대부터 개그맨이자 방송 진행자로 큰 인기를 누렸던 서세훈 씨는 영화 제작 실패와 도박 논란에 이어 2014년 당시 아내 서정희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예계를 떠나 2019년 캄보디아에 정착한 서 씨는 사업과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과 국영 스포츠TV 경영권 인수 등을 추진했지만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은 서세훈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가족들에게 장례식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오늘 오전에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스타쉽은 이륙한 뒤 4분 만에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했어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발사 시각도 8시 28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카운트다운을 40초 남겨두고 5분 정도 지연되게 됐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가동하는 33개의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험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스페이스X 팀의 흥미로운 시험비행 발사를 축하한다며 몇 달 뒤에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라고 썼습니다. 이번 시험비행에서는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1,000건 급증한 187만 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동안 과열 상태를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20만 건대 중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은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수호에 있어서 충실한 파트너였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취한 경제적 조치는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과 에너지망 복구, 다자적 결의에 대한 지원 높게 평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는 정책 결정과 관련된 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한국 대통령실에 직접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러시아가 잇따라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이 한국의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서 러시아 외무부도 반러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 지원은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원색적인 발언까지 동원했습니다. SNS에 적을 돕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이미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강경 입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경기했습니다. 93대 103으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8득점을 올리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1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제 레이커스로서는 아주 아쉬운 경기였죠. 이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주포 자모란트 선수가 어제 결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전 선수가 결장한 경기에서는 이겨줘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편 역시 피닉스 선수와 1승 1패를 기록 중인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는 오늘 오후 7시 30분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괴물 공격수 홀란의 12호 골을 앞세워서 3시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로 미리 보는 결승전이 성사됐습니다. KBS입니다. 홀란은 전반 37분 페널티킥을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후반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은 홀란은 수비수가 넘어진 틈을 타 왼발로 골망을 흔들며 페널티킥 실수를 만회했습니다. 민헨도 페널티킥으로 마지막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맨시티는 1, 2차전 합계 4대1로 민헨을 누르고 3시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2시즌 연속 4강 상대팀은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엔 패배를 당했지만 그때 홀란이 없었고 이번엔 챔피언스 리그 12골로 득점왕을 예약한 홀란이 있습니다. 홀란은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48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당 1.17골인데 무시무시한 득점력으로 맨시티의 서륙을 이끌지 관심입니다. All the clubs around the world had the feeling that if you want to win this competition, you have to beat Real Madrid right now. Before was Barcelona, now is Real Madrid. 인터밀란 바렐라가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왼발 슛을 날립니다. 이어 라우타로와 코레아가 골을 추가하며 사실상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벤피카도 후반 2골을 몰아넣으며 무승부를 만들었지만 1차전 2점차 패배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사실상의 결승전부터 인터밀란과 AC밀란이 맞붙는 밀란 더비까지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대진이 정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올여름에 프리미어리그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도 최고 평점인 9.1점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경기를 보여준 이강인. 전반 15분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이 이번 여름 마요르카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빌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고 스페인 출신 빌라 감독은 이강인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전해진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은 1,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0억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큰 부담은 아닙니다. 현지 매체들은 마요르카가 그 이적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 이강인의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빌라는 현재 리그 6위. 이 순위를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면 다음 시즌 대망의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라든가 세컨 스트라이커로서 주 득점원 옆에서 공격을 보조할 만한 이런 포지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게 된다면은 에메리 감독과의 시너지도 그렇고 또 지금 팀 구성원을 살펴봐도 공격적으로는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강인의 EPL 이적으로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손흥민, 황희찬 선수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맥스 슈어저가 뭐 이물질 관련해서 경기 도중에 퇴장당했죠. 그런데도 다저스는 어제 뉴욕 매치에게 3대5로 졌습니다. LA 엔저스는 뉴욕 양키즈와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3으로 졌습니다. 다저스와 엔저스가 나란히 뉴욕 팀들과 경기를 하고 있네요.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플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